통합과학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오리엔테이션 할 때 설명했던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어오는 화학 선생님과 지구과학 선생님 중 화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학급에 따라서는 선생님이 이제 시험 기간 전까지 좀 수업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학급이 있어서, 그런 학급들은 선생님이 2주에 걸친 수업을 1시간에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급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필기를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나 더 촬영을 했으니까, 내가 수업을 한번 들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만 들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수업을 다 듣지 못했다 그런 친구들, 또는 나는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친구들,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지금 적는 똑같은 파일을 여러분들 리로스쿨이라는 사이트랑, 그리고 학교 페이지가 아니군요. 리로스쿨을 통해서 업로드해 놓은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에도 기재를 해 놓았으니까 거기를 참고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프린트 보면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프린트입니다. 학습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원소들은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 오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루는 원소들은, 모든 물질들은 가장 작은 단위를 쪼개보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질들은 그래서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라는 것을 선생님 정의를 먼저 살펴볼게요. 원소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을 말하고, 원자는 기본 입자가 됩니다. 선생님, 성분과 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밑에서 예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자는 화학적 성질을 가지면서 최소 단위라고 보면 되겠어요.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의 단맛, 소금의 짠맛,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초의 신맛, 이런 고유한 성질들. 선생님이 그러면 원소, 원자, 분자를 이 과일 바구니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학급에 따라서 설명을 할 때 과일 바구니에 어떤 과일이 들어있는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과는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일들을 토대로 한번 예측해 볼게요. 먼저 사과가 과일 바구니 하나에, 과일 바구니 한 개에는 사과가 3개씩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바나나는 2개씩, 그리고 포도는 4개씩 들어있다고 해볼게. 그럼 선생님이 과일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사과를 6개, 바나나를 4개, 그리고 포도를 8개 준비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일 바구니 세트는 몇 개인가요?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그렇지, 세트는 2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트는 선생님이 분자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즉, 분자는 원소 또는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세트라고 보면 되고, 분자라고 물어보면 2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소는 뭐냐? 원소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종류를 구하면 돼요. 종류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원소는 지금 보면은 사과라는 종류, 바나나라는 종류, 포도라는 종류니까 총 3종류. 즉, 원소를 물어보면 과일 바구니 속에 있는 원소의 종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 3종류, 과일 3종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말하는 원자는 여러분들 개수를 구하면 돼.
우리가 과일 바구니를 총 만들기 위해 살펴봤던 게 사과 6개, 바나나 4개, 포도 8개니까 6개, 사과 6개, 바나나 4개, 포도 8개 더해보면 총 18개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를 구하라고 하면 총 18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설명했던 원소는 여러분들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선생님 예시를 여러분들 살펴보면 금속 원소라 왜 그런 성질들, 비금속 원소는 왜 그러한 성질들을 가졌는지 이해를 하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철은 Fe, 구리는 Cu, 금은 Au, 나트륨은 Na, 알루미늄은 A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의 예시로는 우리 나무 또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탄소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인산을 구성하는 인, 그리고 우리 헬륨가스 He, 수소 H, 그리고 산소 O, 그리고 질소 N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을 비교를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뭐 광택, 빛나는지, 열이 잘 통하는지,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전기가 잘 통하는지는 금속 원소에 비해서 비금속 원소가, 또는 비금속 원소에 비해서 금속 원소가 이렇게 물어보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금속은 비금속에 비해서 조금 더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광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비금속은 광택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열 전도성은 열이 잘 통하냐 살펴봤더니 금속 굉장히 열 잘 통하죠.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물을 끓였는데 그 플라스틱 부분이 아니라 철이 있는 부분을 만지면 굉장히 뜨겁죠. 그 말은 우리가 가스레인지로 올렸던 열이 철로 잘 전달되었다, 잘 전기가 통했다, 열이 잘 통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비금속 원소, 나무를 잡는 플라스틱 부분 또는 나무로 구성된 부분을 만져보면 철보다 덜 뜨겁죠. 그래서 잘 통하지 않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는지 살펴봤더니 금속은 찌릿찌릿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전선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전선을 까보면 노란색의 구리선이 보이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반면에 비금속 원소는 잘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뉠 수 있지만 조금 애매한 준금속이라는 애들이 있는데요. 금속과 비금속이 경계에 있는 친구들로 주로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지만 전기가 통하는 도체라는 게 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인 반도체의 성질을 갖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또는 스위치를 전원을 눌렀다가 아니면 전원을 누르지 않아서 이제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성질들을 갖고 있는 물질들을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주로 규소로 된 물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기율표 살펴볼게요.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치를 했을 때 우리가 규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라는 거는 원자를 살펴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양성자 수에 해당이 되고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1개라면 원자 번호 1번, 양성자가 3개라면 원자 번호 3번을 갖게 됩니다.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가로를 읽는 방법을 주기, 세로를 읽는 방법을 족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1번부터 선생님 쭉 그릴 건데 여러분들 3번부터 12족이 없잖아요. 얘들은 이름을 전이 원소라고 해서 공통적인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1부터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을 먼저 배우는 거고, 3부터 12족은 대학교 가서 원소 하나하나씩 따로 배울 거니까 다 이렇게 선생님이 뭐 일단은 암기해 두세요 또는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하는 부분들은 다 나중에 천천히 배울 거니까 내가 지금은 궁금하면 선생님 찾아와서 물어봐도 되지만 그냥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선생님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넘어가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번호 1번은 수소, 그 다음 원자번호 2번은 헬륨, 그리고 원자번호 3번은 리튬, 원자번호 4번은 베릴륨, 원자번호 5번은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루오르, 10번 네온. 이렇게 쭉 쓰겠습니다.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슘, 20번 칼륨. 19번이 칼륨, 20번이 칼슘.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한 게 있어. 여기 베릴륨이랑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리튬이랑 나트륨 부분 여기 있는 데까지 같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색깔을 칠했어야 됐는데 선생님이 조금 실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금속과 비금속 나눠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처럼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 노란색을 이제 색칠한 부분이 여러분 잘못 썼네요. 금속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나머지 원소들을 동그라미 쳐서 비금속이라고 나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 경계면에 있는 친구들을 준금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원소의 주기성 살펴볼게요. 원소의 주기성은 원소를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원자번호 양성자 수라고 했지, 원자핵 속에 있는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의 족에 배치됐을 때 이를 주기성이라고 하는데, 하나 안 맞는 예시가 수소예요. H.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족마다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라는 게 됩니다. 산화는 산소랑 반응하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물속에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물고기들이 산소를 먹고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물속에도 산소가 있어서 산화 반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석유나 벤젠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는 뜻은 화학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결합을 한다는 뜻이고요. 불안해서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을 한다는 건 결합에 참여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선생님 잘못 썼네요. 여러분들,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이거 다른 반도 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중요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선생님,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별표를 친다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액성은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2족 원소들을 살펴보면, 2족은 여러분들 이름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알칼리 토금속들은 산성용액과 반응해서 똑같이 1족의 알칼리 금속들과 같이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흙이나 지하수에서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산소와 반응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16족 원소들은 이제 전자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있고, 17족 원소 이름은 할로젠 원소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1족에 있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는 물질들, 1족에 있는 나트륨과 17쪽에 있는 염소가 반응하는 NaCl이라는 이름은 염화 나트륨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18쪽 원소는 비활성이라는 뜻은 활성이 되지 않는다. 화학적으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요. 그리고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반응 안 하고 그냥 안정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륨 가스, 네온 가스, 아르곤 가스 이런 애들이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광택이 있으면서 전기가 통하는 원소는 철, 금, 구리인, 금속 원소가 되겠죠? 정답은 2번. 2번 문제, 비금속 원소의 성질.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에 비해서 광택이 없고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주기율표를 설명하면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 안내해주고 싶은 내용이, 과학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되냐면, 과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들었다. 근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볼게. 주기율표에서 주기는 가로잖아.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로는 18개. 그래서 1부터 18쪽까지 존재했었죠.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더 많다. 이거는 아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넘어갈게. 2주기 원소가 3주기 원소, 2주기 원소와 3주기 원소는 각각 8개씩이다.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었고요. 금속 원소는 여러분들 아까 왼쪽에 위치했지.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고,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많은 것은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면, 금속 원소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아까 비금속 원소가 나눴잖아. 그러면 주기율표는 이렇게 아래쪽에 쭉 계속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금속들이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보다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전체 주기율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래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앞쪽 금속과 비금속을 나눈 부분에다가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프린터만 보면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권화라는 게 되겠지. 책을 한 권에다 정리해두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대로도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18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마그네슘 좀 확대해서 마그네슘 플러스 2라고 써져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그네슘 여기 플러스 2는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그 주변을 운동하고 있는, 원자핵 주변을 운동하는 애들이 전자라고 하는데, 양성자가 전자보다 2개 더 많다는 뜻이야. 근데 그러려면 양성자가 2개 더 많아지거나 또는 전자가 2개 더 적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양성자는 아까 선생님이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 원자핵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원자핵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자가 변한다는 뜻은 핵이 변한다는 뜻이야. 핵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연구소처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정말 이제 그 고도의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까다로운 조건들이. 근데 우리가 흔히 이온을 만드는 건 물에 녹여서도 이온을 만들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 그러려면 양성자는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2개 더 적어지려면, 양성자가 2개 더 많아지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잃어야겠지. 몇 개? 2개 잃어야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는 반대로 뭐겠어? 전자를, 그렇지, 아주 똑똑하네, 2개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는 전자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왼쪽 가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네. 즉 전자가 10개 있는데 여기 플러스 1이라는 뜻은 전자가 2개 더 적다는 뜻이잖아. 그럼 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양성자는 12개 있겠지. 그리고 이제 옆에 것도 한번 파란색으로 해볼게.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전자는 10개 있고 전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전자 양성자는 2개 더 적은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게. 기억번 마그네슘 원자 지금 여기 위에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네. 위에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다는 뜻은 중성 상태라는 뜻이야. 중성 상태는 양성자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랑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 양성자는 변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가에서 구한 게 양성자가 12개니까 중성 상태면 전자도 12개가 되겠죠. 니은번 산소 원자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럼 중성 상태고 아까 나에서 양성자가 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8개에다가 전자도 중성 상태일 때는 8개인데 전자 2개를 얻으면 나와 같이 전자가 10개 되는 나가 되겠죠. 가와 나로 이루어진 화물 이건 아직 알려드리진 않았으니까 넘어가도 되지만 이온 결합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두 다 똑같이 중성이 되게 결합을 하면 돼. Mg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산소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는 1대 1로 결합하면 되겠지. 그래서 MgO2가 아니라 Mg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018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원자 번호 3번인 친구 누구야? 리튬.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저 문제 살펴볼게요. 방금 살펴봤던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네. 기억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아주 똑똑한 애 전자가 되고요. 여기 니은번은 우리가 뭐였죠? 니은번은 원자핵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원자핵. 원자핵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핵 속에는 여러분들 양성자라는 플러스를 띠는 물질과 양성자들끼리 잘 붙어있게 도와주는 전하가 없는 중성자라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고 기억은 전자. 니은번의 전하, 니은 양성자의 전하는 지금 여기서 원자 A니까 위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는 뜻은 중성 상태잖아. 그러면 전자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이게 밑줄 친 네모 치는 부분 애들은 아직 세면 안 되겠지. 왜냐면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잖아. 받아서 이 A 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8개니까 양성자도 중성 상태일 땐 8개가 되겠죠. 전자 2개를 받아서 이 A 이온이 되게 되면 전자 2개가 더 많아지니까 A2-가 되겠죠. 5번. 옆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볼게요. 그 다음은 2019년 6월 문제 6번. 다음은 원소 카드가 주기율표에 원소 카드 배치를 한 것이다. A부터 C는 기억부터 D급 중 하나다. 선생님이 같은 족이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럼 살펴보자. A번. 연한 노란색 전기전도성 대부분 원소와 반응하는 것. 지금 이거는 A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건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B로 넘어가서 무색기체, 전기전도성 없고 반응성 거의 없음. 무색기체, 전기전도성 없고 반응성 없는 거. 똑같은 물질이 네온이 있네. 그러면 같은 세로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B가 D급번에 해당이 되는구나. C. 은백색 고체, 전기전도성 있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은백색 고체, 전기전도성 있고 물과 빠르게 반응한다. 똑같은 성질이 있으니까 니은번이 C.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억번이 A가 되겠죠. 그래서 A, C, B. 정답 2번입니다.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2019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2번 문제. A 원소는 원자번호 2번인 헬륨이 되고 B는 원자번호 3번인 리튬, C는 원자번호 18번인 여러분들 아르곤이 되겠습니다. A랑 C는 비활성 기체인 비금속 기체, 비금속 원소, B는
리튬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원자과 전자수는 이 조개 끝자리 숫자로 세주면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1개예요. C는 할로젠 원소이다. C는 할로젠 원소 17쪽이지. 할로젠 원소는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2019년 11월 그림은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3가지 묶은 영역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다. 같은 세로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골라 했으니까 같은 세로인 가랑 다가 되겠습니다. 2020년 9월 A는 뭐예요? 2주기 1쪽이니까 리튬. 그 다음에 C는 플루오르, D는 네온, B는 나트륨이 되겠죠.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세로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하겠죠. A랑 C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전자 껍질수 같은 괄호면은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 전자 껍질수 같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C가 전자 1개를 이루면 C는 원자 번호 여러분들 9번이니까 9번이면 원자 번호 수에서 양성자 수 결정된다 했잖아요. 양성자 9개. 지금 위에 아무것도 표시 안 돼 있으니까 전자 수도 9개가 되겠지. 근데 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양성자 그렇지 10개, 전자 여러분 10개가 되겠지. 그러면은 전자 1개를 잃으면 D가 되는 게 아니라 전자 1개를 얻으면 D가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옆에 문제. 그림은 주기율표 영역에서 가부터 다에 이에 속한 3가지 원소이다. 가에 속하는 원소는 알칼리 금속 1쪽이니까 알칼리 금속. 나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는 우리 그 주기율표에서 조개 끝자리 숫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탄소는 14족, 질소는 15족, 산소는 16족이라서 끝자리 숫자 세보면 원자과 전자수는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는 C가 아니라 O가 되겠죠. 산소. 니은 틀렸고요. 다에 속하는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게 전자 껍질수면 같은 괄호라고 있잖아. 전자 껍질수가 같은 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다시 지우고 쓸게.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프린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32부터 32페이지까지 내용을 요약한 거고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자연에서 어떤 규칙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라는 게 있는데 원자의 핵을 살펴보면 가운데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이 위치하고요. 그 주변을 운동하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껍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껍질은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 도서를 보거나 또는 문제집을 볼 때 전자 껍질이라는 말은 그 전자들이 위치하는 공간을 에너지 준이라고도 하고 궤도라고도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요.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채우는데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아래 그림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 원자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 채워지는데 이 친구들 2학년 때 자세히 배울 거고 이름은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옥타브가 8을 뜻하는데 그 8을 따서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어떤 주기적인 성질, 비슷한 성질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원자과 전자랑 체외각 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자가 전자랑 체외각 전자는 원자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위치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느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이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설탕의 단맛, 소금의 짠맛 이런 고유한 성질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지 않는 하나의 딱 족이 있어. 어디냐면 18족.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전자 배치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고 위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성 상태니까 양성자도 3개, 전자도 3개잖아. 그럼 전자 3개를 표시해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2개 채워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개 채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넘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질소도 한번 해보면, 질소 원자 번호 7번이니까 양성자 7개 있고 전자도 중성 상태일 때 7개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채우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나머지 5개를 채우면 7개가 되겠죠. 그럼 우리 나트륨 한번 해볼게.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가운데에다가 원자에게 양성자 11개 그리시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8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8개를 채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채웠더니 총 몇 개가 채워졌어? 그렇지, 아주 똑똑하네. 10개가 채워졌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채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쪽 원자 번호 17번인 염소를 살펴볼게요. 그러면 역시 가운데 양성자 17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를 채우게 되면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졌어?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 10개까지 채워졌지. 그럼 나머지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그렇지. 7개가 채워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원자가 전자랑 체외각 전자 살펴볼게요. 우리 원자가 전자라고 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적 성질 결정하는 거잖아. 1쪽 같은 경우 둘 다 공통적으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전자가 1개 존재하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 1개다. 2쪽 살펴보니까 지금 보니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2개. 그래서 2개. 13족은 세보니까 3개, 14족은 4개, 15족은 5개,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8개라고 써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18족은 비활성 기체로 화학 결합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죠. 별표 쳤습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0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체외각 전자는 여러분들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세워주면 되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18족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고, 원자가 전자는 이렇게 족의 끝자리 숫자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족은 주기율표에서 세로고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는 1족이면 1개, 2족이면 2개, 13족이면 3개, 14족이면 4개 이런 원자가 전자 수가 같다는 성질이 있고요. 주기는 가로로 전자 껍질이 같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전자 껍질 2주기면 전자 껍질 2개, 3주기면 전자 껍질 3개. 실제로 이렇게 주기율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족의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족의 끝자리 숫자를 따르는 원자가 전자 수도 1개씩 증가.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알칼리 금속에 그리고 할로젠 원소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알칼리 금속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트륨 조각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 조각을 올려놓고
한번 핀셋으로 올려놓고 칼로 잘라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성질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페놀프탈레인이라는 물질은 지시약이라고 해요. 지시약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용액이다. 이게 다시 지우고 쓸게요. 여러분들 산성을 선생님 쓰다가 말았네.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지시해준다라고 해서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첫 번째 칼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은 굉장히 무르다. 여러분들 다시 쓸게요. 여기에는 무르다, 물은 금속이다 라는 뜻이고 공기 중에서 쉽게 광택이 사라진다는 뜻은 산소랑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 진행됐다. 여러분들 광택이 사라진 건데 선생님 산화 반응이 진행된다고 썼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반응하였을 때 아까 외우라고 했었죠. 수소기체 액성은 염기성. 그래서 이제 칼로 자를 수 있다는 뜻은 무르다는 뜻이고 광택이 사라진다는 뜻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물과 빠르게 반응해서 수소기체 염기성.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할로젠 원소의 특징 할로젠 원소랑 알칼리 금속 어떤 예시로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지 살펴볼게요. 리튬이온 건전지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휴대전화, 노트북에 사용되는 전지를 리튬, 그리고 우리 노란색의 형광등 또는 자주 보이는 가로수 등은 나트륨이고요. 치약에 사용되는 물질은 플루오린이라고 해서 F라고 쓸 수 있어요. 원소기호로. 그 다음에 소독약 퍼백제로 쓰이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 물을 소독했을 때 특유의 냄새가 났잖아요. 그게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의 주기성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원소의 주기성 원자의 전자 배치,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은 8개 이렇게 되겠죠.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주기면 뭐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함정을 낼 거야. 전자 껍질이 같겠죠. 정답은 3번이죠. 4번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며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죠. 5번 원소의 주기성은 전자 배치의 규칙과 같은 자연의 규칙성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2번 보기에서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만 채울 수 있으니까 맞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현재 8개 채울 수 있으니까 맞고 디귿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는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순서대로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 세 번째 전자 껍질 8개를 채울 수 있죠. 3번 알칼리 금속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기 중에 쉽게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고 할로젠 원소랑 반응하는 대표적인 예시 NaCl 설명했고요. 살균력이 강해서 소독제로 쓰이는 거는 염소였죠. 4번 물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5번 물과 반응해서 액성은 수소기체를 만들고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알칼리 금속의 성질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게요. 2018년 6월 문제입니다. 칼로 잘렸을 때 다른 후에 단면을 살펴봤더니 은백색 광택이 사라졌다는 뜻은 무르고 산화되었다는 뜻이죠. 나번 증류수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X의 조 한 조각 넣었더니 무슨 기체? 수소기체. 나의 시험관에 페놀프탈레인 넣었더니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까 붉은색은 선생님 설명 안 해줬었네. 페놀프탈레인의 변색 범위는 여러분들 산성일 때는 무색이고요. 중성일 때도 무색이고 염기성일 때 붉은색이에요. 이거 하나 기억해두면 편할 것 같아. 그럼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뜻은 염기성이 된다는 뜻이지. X는 칼로 자를 만큼 무른 금속. 다의 수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뜻은 염기성 또는 우리가 알칼리 금속 배웠잖아. 물에 녹으면 수소기체면서 염기성. 이래서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귿 X는 물과 공기에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에 보관한다는 거 아까 알칼리 금속의 특징 저번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2018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문제 4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살을 넣었더니 나트륨 조각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 격렬하게 반응을 했다. 격렬하게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했겠죠. 그리고 액성은 염기성이면 염기성을 변했다는 뜻은 액성은 염기성이 됐다는 뜻이죠. 나트륨은 물보다 밀도가 크다. 우리가 밀도는 공식으로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가 밀도가 크면 되게 빽빽하게 차 있잖아. 밀도가 크다, 엄청 빽빽하게 차 있다는 뜻은 화학에서는 좀 비슷하게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이 표시는 비슷하다는 뜻이야. 무게라고 보면 돼. 그럼 밀도가 크다는 뜻은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림에서 설명할 때 물 위에 떠서잖아. 물 위에 떴기 때문에 밀도는 여러분 어때요? 작죠. 밀도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니은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얻는다. 우리가 이제 알칼리 금속들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 화학 반응식 한번 화학 반응식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전자를 잃는다. 일단 암기해 두시고 이거 시험 문제 내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대신 이제 2학기 때 배울 거니까 그냥 일단은 넘기시길 바래요. 하지만 궁금하면 찾아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억 대신 칼륨을 넣어도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한다. 칼륨도 일족에 해당이 됐잖아요. 칼륨도 일족에 해당이 됐고 같은 족이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으니까 칼륨을 넣어도 액성은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빨리 나머지 4문제 풀고 끝낼게요. 우리 원자번호 3번 이거 풀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리튬 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예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문제 A랑 B에 들어갈 말이네요. 먼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이제 나번 과정이 물이 든 시험관에 알칼리 금속을 넣고 기체를 모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계속 아까 경험적으로 살펴봤을 때 또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결론, 나번에 대한 결론이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게 나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번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머지 2개가 가랑 다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첫 번째 실험 과정에 대한 결론이 산소랑 반응하고 산화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칼로 자르고 단면을 변화해서 광택이 사라진다는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게 니은일 거고 물과 반응해서 염기성이 된다는 뜻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게 A가 니은 그 다음에 B가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나머지 2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풀게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작년 9월 문제네요. 물이 담긴 시험관에 A와 B에다가 서로 다른 알칼리 조각, 금속 조각 A랑 B를 넣고 A에서 발생한 기체를 모아서 A와 B에서 발생한 기체, 수소기체죠. 수소기체를 모아 성냥불을 대보면 수소기체는 쾅 하고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고유한 성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페놀프탈레인 넣었으니까 염기성으로 변하면서 붉은색이 됐겠죠. 그러면 실험 과정 다 살펴보니 결과는 A와 B에서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 나에서 펑소리가 났다는 뜻은 폭발했다는 뜻이고, 그렇지? 여기 다시 써줄까요, 여러분들? 폭발. 답은 A와 B의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했다. 염기성이 됐다는 뜻이죠. A와 B의 용액은 염기성이다. 맞고, 그 다음에 가에서 발생한 기체는 산소기체가 아니라 수소기체죠. 디귿, 알칼리 금속은 물에 닿지 않도록 석유에다 보관을 한다. 맞죠? 기억 디귿 3번. 마지막 문제. 2020년 6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칼로 달라서 단면 전환하는 건 무르고 광택이 있고 리튬 조각을 넣고 변을 살펴봤더니 페놀프탈레인 붉은색이 되겠죠. 그리고 수소기체. 가에서 리튬은 수소기체랑 붉은색 다시 써드릴게요. 수소기체 염기성. 가에서 리튬은 산소랑 반응해서 광택을 잃고 기억은
그 수용액의 색은 붉은색이고 염기성. 리튬, 나트륨, 칼륨은 같은 일족이니까 화학적 성질, 유사한 화학적 성질 같겠죠. 여러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천천히 들어도 되고 빨리 들어도 되고 다시 한번 곱씹어도 되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선생님이 여기 딱 프린트 2장에서 4문제 출제해서 1회고사는 딱 그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